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AI 뭐 쓰시나요? 저는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오픈클로까지 최근 가장 핫한 AI 에이전트 4개를 모두 사용 중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AI는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업무까지 똑똑하게 처리해 준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테크 유튜버다 보니까 당연히 최신 기술, 최신 제품, 정보 검색이나 유튜브 전략과 기획, 대본, 썸네일까지 정말 자주 부탁하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4가지 다 달라요. 완전히. 분명 같은 AI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나한테 딱 맞는 AI는 어떤 건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앱 개발자도 코딩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남들보다 꽤나 잘 쓰고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 정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AI 고수만 하는 활용 꿀팁과 각 AI별로 같은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자의 장단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참고로 오늘 모든 테스트, 비교 작업은 요즘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MSI 벡터 A18HX로 진행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AI 4개를 동시에 돌려도 버벅임 없이 굉장히 쾌적하게 돌아가는 고성능 노트북인데요. 제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후반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는 각 AI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대중적인 챗 GPT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I 대중화 시대를 열기 시작한 건 단연 오픈 AI 챗 GPT입니다. 기존에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 사이트를 열어서 그 안에서 키워드로 검색해 유추하고 정리했다면 이제는 모르는 게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는 시대를 만든 새 시대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처음 출시했을 때 반응은 솔직히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저도 초기 모델 때 유료 결제해서 썼는데 가장 실망했던 거는 아무래도 정보 정확성이었습니다. 특히 스펙 관련, 숫자 관련된 거를 물어볼 때 워낙 오류가 많아서 제가 따로 공식 사이트나 나무위키에 검색해서 더블 체크할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도 스펙 관련된 건 혹시나 몰라서 공식 사이트에서 항상 더블 체크합니다만 초기 모델에 비하면 정보 정확성이 정말 비약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챗 GPT는 사용자가 제시한 문장 뒤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따라서 질문자의 단어와 문장 구성 능력이 답변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질문 잘하는 방법을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I 잘 쓰는 첫 번째 꿀팁 나갑니다. 이거는 챗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클로드까지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프롬프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정확한 상황과 역할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배우에게 상황과 역할을 부여하듯이 말이죠. 예를 들어 영어 회화를 하고 싶다면 AI한테 나는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타벅스 안에 있는데 너가 스타벅스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주문 연습해줘. 제품 리뷰, 대본을 쓴다면 내가 최신 갤럭시 S26 울트라와 아이폰 17 프로맥스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구독자 1000만 테크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기획안이나 내 대본 개선 방향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역할과 상황을 정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치 AI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평소보다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대답을 해줄 거예요. 꿀팁 두 번째는 최신 정보를 검색하실 때는 검색이라고 부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RH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요 테크 소식 검색해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AI가 웹에서 검색해 직접 찾아가지고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저 같은 최신 정보에 민감한 테크 유튜버도 자주 씁니다. 세 번째 꿀팁은 바로 필수 설정입니다. 사실 모든 AI 에이전트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AI한테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시잖아요. 여기서 정보 정확성과 알아서 추가 질문까지 해주는 꿀팁 설정 알려드릴게요. 챗 GPT 안쪽에 들어와서 좌측 하단에 프로필 누르고 개인 맞춤 설정 안쪽에 들어와서 맞춤형 지침에는 제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적어놓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내 추가 정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키가 얼마인지, MBTI가 뭔지 이런 개인 프로필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제 예시 정보를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본인 스타일대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답변 마지막에 Q1, Q2, Q3로 관련 추가 질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AI는 최종 답변까지 원석이 있으면 내가 잘 깎아서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설정이 그 과정을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꿀팁은 프로젝트를 추가해주세요. 저는 건강, 유튜브, 투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쓸 카테고리를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과거에 했던 질문들까지 카테고리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분하기도 편하고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AI가 더 똑똑해지니까 꼭 프로젝트로 나눠서 관련 카테고리를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워요. 그저 뉴 프로젝트 누르고 카테고리와 아이콘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면 심층 리서치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프롬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만원경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목적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웹에서 찾은 출처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 정보 신뢰성도 괜찮고요. 저 같은 테크 유튜버는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제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대본 작성이나 최근 뉴스 소식 검색 등 저는 좀 더 디테일한 자료 조사를 원할 때 이 기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는 AI가 내가 물어본 질문에 답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를 대신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뜨고 있는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더보기에서 에이전트 모드에 들어가 내가 방금 작성한 보고서나 자료 내용을 PPT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대신 PPT를 작성해 주는 것처럼 자료 조사, 정리, 요약, 문서 작성까지 한 번에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즉 이것 또한 저같이 영상 기획을 하시거나 블로그 글 작성, 제품 비교 콘텐츠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즉 최종 결과물까지 AI한테 부탁하고 싶을 때는 에이전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음성 대화인데요. 이동 중이나 차 안에처럼 타이핑 치기 어려울 때 편하게 음성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 기능을 영어 회화할 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짜투리 시간이나 차 안에서 심심할 때 최신 정보를 검색하시거나 영어 회화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AI는 제미나이인데요. 현재 제미나이는 챗 GPT 다음으로, 아니 제가 봤을 때 요즘 가장 대중적인 AI가 되고 있다고 봐요. 삼성이 예전부터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최신 갤럭시에선 측면 버튼만 누르면 빠르게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른 AI와 차원이 달라요. 내가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본 앱처럼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 방법도 정말 쉽기 때문에 갤럭시 사용자분들이라면 더 친숙하게 느껴져 사용의 장벽도 낮죠. 특히 구글 기반의 지메일이나 구글 캘린더를 쓰시는 분들은 연동성까지 뛰어나서 알아서 메일 정리해주고 일정 잡을 때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도 꽤나 수준급이라 저는 대본을 작성할 때 최소 3개,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3개의 AI한테 부탁해서 가장 딱 맞는 결과물만 가져옵니다. 제가 똑같은 요청을 해도 각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 분야에 여러 전문가를 두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제미나이 역시 강력한 음성 대화 기능을 지원하고요. 무엇보다 나노 바나나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도 큰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뜨고 있고 제가 현재 메인으로 쓰고 있는 클로드인데요. 간단한 질문이나 글 작성에선 챗 GPT나 제미나이도 꽤나 일을 잘하지만 전문적인 자료 조사나 업무 활용에는 클로드가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클로드에선 코워크 기능이 미쳤어요. 코워크는 클로드에서 만든 AI 에이전트 기능을 말하는데요. AI 에이전트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시키는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AI입니다. 즉 내 컴퓨터를 AI가 연동해서 알아서 웹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내 파일을 열어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든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서 결과까지 만들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썸네일일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 대본까지 완성할 수 있는 거죠. AI를 써보시다 보면 가장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가 파일 첨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클로드 코워크는 내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첨부하는 파일 개수나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클로드 코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되고요. 다운로드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클로드에 접속 후 좌측 상단에서 사이드와 열기, 목록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됐다면 좌측 목록에 코워크로 선택해 주시고요. 좌측 하단에 프로필 아이콘 눌러서 설정 일반에 역시나 아까 추천드린 개인 맞춤 설정을 넣어주시고 기능에 들어와 메모리 기능은 모두 켜주세요. 그리고 원래 챗 GPT나 제미나이만 쓰셨던 분들은 다른 AI 제공업체에서 메모리 가져오기를 눌러서 위에 복사, 기존 AI 붙여넣기에 결과값을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추가 설정은 제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기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 모든 파일에 권한을 주는 게 약간 난 좀 보안상 걱정이 된다 하신다면 내가 지정한 폴더에만 권한을 줘서 대신 조작해주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폴더 안에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이 섞여 있다면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주시고 영수증 정리도 부탁하면 깔끔하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 정리까지 도와줍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커넥터 기능도 미쳤습니다. 이건 깃허브나 지메일, 구글 캘린더, 드라이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해서 결과값을 내보낼 수 있는 건데요. 만약 구글 메일과 연동해서 써본다면 이번 주 내에 받은 메일 중에 주요 비즈니스 메일이라고 판단되는 것만 파악해서 답변도 대신해줘.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정보를 입력하면 대신 답변을 해준다든지, 구글 드라이브에서 PDF 자료만 찾아서 PPT 자료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에 적합한 스킬이라는 것도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핫한 IT 테크 소식을 검색해서 이걸 자료를 취합해 매력적인 유튜브 컨텐츠 기획안을
제시해주고 이걸 스킬로 저장해줘 라고 요청하면 스킬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이제 이 스킬을 설치해 내가 언제든 이 스킬을 불러와서 추가 요청만 한다면 바로바로 알아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매번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정한 시간에 알아서 작동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약 기능인데요. 좌측 목록에서 스케줄 선택해 뉴 데스크 눌러서 작업 이름과 설명 빈도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AI 모델 폴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폴더에서 작업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 AI 내 전문 비서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러한 기능에 좀 단점이 있는데 바로 토큰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전문적인 업무 처리에 쓸 게 아니라면 주의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속편하게 쓰려면 맥스 요금제를 결제해야 되는데 이게 월에 $100, $200로 요즘 환율도 비싸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클로드는 너무 좋은데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이만한 가치는 훨씬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큼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또 한때 되게 핫했던 오픈클로인데요. 오픈클로도 방금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기능으로 자동수의 비서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유도가 훨씬 좋아요. 사실 오픈클로 프로젝트는 AI에게 파일 접근 권한을 포함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베타 개념이었는데요. AI가 알아서 사용자의 컴퓨터 안에 파일을 읽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찾아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내는 등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사례가 여러 나타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동시에 AI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 파일이 의도치 않게 이동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위험성도 같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안 가이드라인만 갖춰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오픈클로는 좀 특이한 게 마치 사람으로 따졌을 때 뇌가 없는 사람이라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다른 AI를 API 연동을 시켜줘야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다만 제가 직접 써보니 설치부터 다른 AI 대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연동하는 것조차 쓰는 방법조차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중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능들을 대신 처리해줄 수가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보안적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지금은 다른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특히 최근 오픈클로가 오픈 AI에 합류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기능들이 챗GPT에서 훨씬 더 대중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나올 게 분명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AI 에이전트는 브라우저를 수십 개 띄우기도 하고 로컬에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고성능 AI 연산 처리가 좋은 NPU나 그래픽 성능 처리가 뛰어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저는 그래서 현재 MSI 벡터 A18HX를 주로 사용합니다. CPU는 AMD Ryzen 9 9955HX, GPU는 NVIDIA RTX 5080. 이 둘만 봐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AI 연산뿐만 아니라 최신 고사양 게임까지도 풀옵션으로 구동했을 때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제가 써보니까 이 제품은 들고 다니는 고성능 데스크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화면도 18인치 대화면에 최대 240Hz까지 주사율을 지원해서 화면도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죠. 솔직히 저는 맨 처음에 18인치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게 필요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확실히 크기와 무게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대화면이 주는 메리트,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사용자나 게임할 때나 컨텐츠 시청할 때도 몰입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AI를 동시에 4개 띄워놓고 작업해도 작업 속도가 진짜 빠르고 보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 AI나 포토샵, 프리미어 등 고사양 작업을 동시에 띄워놔도 사용 경험이 정말 쾌적하고 보기도 편합니다. 메모리 용량도 32GB, DDR5가 탑재가 됐고요. 최대 6TB까지나 저장 공간이 지원하는 모델도 있으니까요. 나는 현존 끝판왕 스펙의 AI 도구 툴이라든지 고사양 작업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는 워크플로우에 딱 맞는 노트북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볼 거는 똑같은 프롬프트를 여러 AI한테 입력해보고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AI 이미지 생성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잔디 위에서 제가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거는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잘 만들어줬죠. 클로드는 심지어 다른 AI 툴을 사용하라고 추천해주네요. 그럼 여기에 추가로 열기구를 추가해줘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둘 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챗GPT가 훨씬 더 일을 잘했네요. 이 밖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미지 생성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엔 챗GPT의 퀄리티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콘텐츠 기획 및 자료 조사, 대본 작성까지 명령해 볼게요. 여기서도 클로드는 지금 어떤 사이트를 열어서 자료 조사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부터 확실히 차별성이 있고요. 생각하는 시간은 이 셋 중 가장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퀄리티는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문장 스타일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캐릭터나 정체성을 유지해준 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보완해준 쪽은 확실히 클로드였어요. 즉 챗GPT나 제미나이는 일상적인 질문 정도나 글쓰기 수준으로 라이트하게 쓰실 때 쓰시면 좋고
좋고, 본격적인 업무나 비즈니스, 에이전트 자동화 기능을 쓰실 때는 클로드를 더 추천드립니다. 다만 맨 처음부터 클로드를 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선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충분히 써보시고 익숙해진 다음에 얘네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클로드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AI 총정리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지금도 업무를 할 때 최소 3가지 이상 AI를 동시에 켜놓고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색깔이 분명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다양한 스타일의 전문가를 옆에다 두고 일하는 느낌이랄까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이상 참고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따로 전문가를 고용해야 될 필요도, 시간도, 비용까지 아낄 수 있죠. 심지어 이 직원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일을 시켜도 불만 없이 일 처리를 해주니까요.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어떤 AI를 주로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남들은 모르는 품격 있는 꿀팁과 삶에 유용한 꿀템만 알고 싶다면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